너는 지금까지 접근성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논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관심을 보이고 곁에 있어주며 의도를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욕망으로 움직인다. 내가 만약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난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속삭이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이엔 절대 잘 될 수 없을 거야.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나? 거의 자기 파괴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너는 인간 정신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스위치 중 하나를 켜버린 것이다. 단순한 끌림을 도전으로 바꾼 것이다. 너는 금단의 열매가 되었다. 잠시 생각해보자. 왜 이분은 사과를 집어들었을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다. 금지는 욕망을 줄인 게 아니라 욕망을 만들어냈다. 유혹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수많은 예스에 파묻혀 있다. 소셜 네트워크는 누가 더 잘 보이려 애쓰고 누가 더 빨리 좋아요를 누르고 누가 더 빨리 답장을 하는지 겨루는 전장이다. 그런데 이 소음 속에서 감히 아니오를 암시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만의 자석 같은 매력을 띠게 된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흔한 플러팅 기술이 아니다. 역유혹이다. 우리는 내 뇌가 왜 장애물을 만날 때 더 빠르게 뛰는지, 그리고 왜 우린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이 난 그러고 싶어 라는 말보다 끝없이 더 매혹적인지를 파헤칠 것이다. 네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전략적인 저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까지 도전하게 만들어 결국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네가 규칙을 어기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이 생각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문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즉각적인 확인을 갈망하도록 훈련받았다. 매치를 마치 카드처럼 모으고 사소한 장애물조차도 불일치로 해석한다. 하지만 진짜 매력, 오래 지속되는 매력은 편리함에서 좀처럼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긴장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지금 탐구하는 현상은 심리적 반발, 리액턴스이라고 불린다. 이 개념은 1960년대 심리학자 잭 브램이 정의했으며 기본 전제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어떤 선택지나 행동이 제한될 때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몇 배로 증폭된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본능이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본능이다.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우린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문을 닫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의 뇌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다. 네가 나를 선택할 자유를 빼앗아간다. 즉시 그 사람은 그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 어떻게? 바로 얻을 수 없다고 제시된 것을 얻으려 애쓰면서. 현대의 데이팅 세계를 보자.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예측 가능하다. 호감은 쉽게 주어지고 곁에 있음은 무한하다. 그 결과 정서적 투자는 낮다. 모두가 쉽게 접근 가능하다면 누구도 특별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단의 열매 효과는 감정적 핵폭탄처럼 작용한다.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깨뜨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경고가 있다. 매혹적인 도전과 적대적인 거부감 사이에는 아주 좁은 경계가 존재한다. 잘못하면 상대는 그냥 떠나버린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상대는 더 이상 너를 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보지 않는다. 오직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기 시작한다. 내가 약속하는 건
네가 이 분석의 끝까지 함께한다면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앵무새처럼 따라할 문장을 주지 않는다. 대신 네가 어떻게 소통을 조율해야 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 것이다. 네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을 내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안전함을 신비로 바꾸고 가벼운 호감을 집착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금단의 열매 효과가 왜 그렇게 치명적으로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 심리학 속 매력의 냉혹한 현실로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항상 수많은 선택지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이다. 우리는 선택의 역설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팅 앱과 소셜 네트워크는 끝없는 풍요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끝없이 펼쳐진 인물,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각 개인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관심은 가장 귀중한 화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투자하는데 매우 인색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친절하게 굴고 관심을 보이는 표준 전략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남성의 관점에서 그려보자. 역사적, 생물학적, 진화적 패턴 속에서 남성은 파트너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조건 지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는 이 장애물들이 거의 사라졌다. 호감은 노골적으로, 종종 절박하게 드러난다. 확인은 좋아요나 즉각적인 답변의 형태로 쉽게 주어진다. 그 결과 사냥 본능, 즉 노력해야만 더 가치가 올라가는 본능적 동력은 연료를 잃어버린다. 사냥감이 스스로 사냥꾼 앞에 다가와 발치에 누워버리면 더 이상 사냥할 것이 없다. 이 맥락에서 매력은 지나친 쉬움 속에서 죽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중심 갈등, 즉 인지 부조화에 들어선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가질 때 생기는 정신적 불편함을 뜻하는 전문 용어다. 유혹에서 이 불일치는 화약과 같다. 대부분의 접근은 조화를 추구한다. 난 널 좋아해, 넌 날 좋아해, 우린 잘 맞아.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지루하다. 여유혹의 천재성은 의도적으로 상대의 머릿속에 사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데 있다. 공식은 단순하다. 연결 플러스 장벽. 이제 단계별로 그 충돌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는 진짜 연결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화학 반응이 없으면 이 기술은 통하지 않는다. 너는 매력적이고 재치 있고 세심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네가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상호작용을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와, 이 연결은 대단해. 편안하고 끌려 여기까지는 정상이다. 미끼는 던져졌고 물고기는 강하게 걸려있다. 그리고 바로 연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너는 장벽을 도입한다. 이 장벽은 얼음벽도 잔인한 거절도 아니다. 그것은 종종 논리나 걱정으로 포장된 미묘한 제약이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이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 하지만 나는 아마 네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널 감당하기엔 난 너무 복잡한 사람이야. 혹은 고전적인 말. 안타깝지만 우린 너무 달라. 아무리 화학 반응이 강렬해도 이틀 안에 갈라설 거야. 또는 심지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가 내게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얽히지 말아야 해. 나는 우리의 연결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지금 우리가 분석할 것은 네가 방금 상대의 머릿속에 터뜨린 폭탄이다. 너는 두 가지 상반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하나는 나는 그녀에게 강한 끌림과 연결을 느낀다 라는 감정적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논리적인 이유로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라는 부가된 장벽이다. 인간의 뇌는 이런 긴장을 극도로 싫어한다. 반드시 그것을 해소해야 한다. 이 불일치를 없애려면 두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 만약 내 연결이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장벽이 너무 단단하다면 상대는 쉬운 길을 택한다. 그녀가 맞아. 떠나는 게 낫겠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다. 올바르게 조율하지 못한 채 희소성을 가장하려 하면 도전이 아닌 거절만 만들어낸다. 하지만 네가 초반의 따뜻함을 제대로 조율했다면 상대의 정신은 첫 번째 생각, 즉 나는 그녀에게 끌린다를 버리길 거부한다. 그러면 불일치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두 번째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그의 뇌는 자동으로 수동적 모드에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된다. 그의 내적 질문은 더 이상 내가 그녀를 충분히 좋아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녀가 만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가 된다. 너는 권력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너는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선택권자가 된다. 갈등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부적으로 바뀐다. 그녀가 날 좋아할까? 에서 나는 그녀의 규칙에 대한 예외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로. 이것이 집착 서사의 시작이다. 너는 그에게 쫓아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스스로 쫓고 싶도록 논리적인 이유를 준다. 우리는 전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것은 인지 부조하다. 이제 공격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전술의 성공은 힘에 있지 않고 외과적 정밀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금단의 열매 효과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을 잘라 폭탄을 해체하려는 것과 같다. 결과는 즉각적인 재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불쾌한 사람이 되는 것을 혼동한다. 그들의 실행은 차갑고 거리감 있고 노골적으로 조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패한다. 진정한 숙련은 두 가지 모순된 요소의 균형에 있다. 연결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과 전략적 후퇴다. 이제 우리가 따뜻한 도전이라 부르는 이 핵심 전술을 해부해보자.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고정 앵커링이다. 불가능함을 암시하기 전에 상대가 너와 함께 있을 때 특별히 편안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아무도 너를 매혹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금단의 열매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뚜렷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적극적 경청, 공유된 유머, 미묘한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다. 상대는 너와 함께 있을 때 완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느껴야 한다. 대화가 거침없이 흐른다고 느껴야 한다. 이 고정이 감정적 기반을 만든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누군가와 연결된 건 정말 오랜만이야. 너는 감정적 절정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후퇴다. 그러나 신체적 후퇴나 소통의 단절이 아니다. 개념적 후퇴다. 바로 가장 강한 연결의 순간에 장벽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부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흔한 오류는 직접적인 거절을 표현하는 것이다. 넌 내 타입이 아니야 라든지 난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아. 이는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 상호작용을 끝내고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사냥 본능을 끌어내지 못한다. 올바른 기술은 상황의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핵심은 이유를 끌린 부족이 아니라 상황, 운명 혹은 너의 복잡한 본성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예시를 분석해보자.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달라.
이틀 안에 분명 갈라지게 될 거야. 구조를 보라. 긍정적 확언 플러스 넘을 수 없는 장벽. 겉보기에는 논리적이다. 첫 부분,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상대의 방어를 무장 해제시킨다. 두 번째 부분, 우린 이틀 안에 분명 갈라질 거야 는 갈등을 일으킨다. 결정적인 것은 톤이다. 극적으로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공모적인 미소와 장난스러운 애수의 뉘앙스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아래 깔린 메시지는 가버려가 아니라 내가 틀렸음을 설득해봐다. 이로써 사냥의 역할이 전환된다. 네가 장벽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모든 평가 권한을 잃는다. 그는 더 이상 너를 좋아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둘 다를 위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가 너를 거절할 가능성을 제거한다. 이미 스스로 관계를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떻게 누가 너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남은 유일한 힘의 위치는 네 전제를 반박하는 것이다. 그의 뇌는 판사에서 관계의 변호인으로 바뀐다. 왜 이것이 그렇게 신뢰성 있게 작동할까? 그것은 두 가지 원초적 본능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와 상실 회피다. 네가 연결을 소중한 것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장애물로 인해 잃을 수 있다고 암시하면 상실의 고통이 활성화된다.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 상대는 지금 너와 나누고 있는 이 멋진 연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의 본능적 충동은 그것을 지키려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 바로 분명한 비필요성이다. 이 전술은 오직 상대가 본능적으로 네 행복과 자존감이 이 상호작용의 결과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고 느낄 때만 작동한다. 만약 그가 네가 불안해서 이 기술을 쓰고 있거나 반드시 쫓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쓰고 있다는 기미를 조금이라도 눈치챈다면 마법은 즉시 깨진다. 인지된 조작은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비필요성은 너의 몸짓, 생활 리듬,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이런 평온함이다. 그가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 삶은 여전히 훌륭하니까. 이것이 바로 무서운 용이 지키는 보물과 열기 어려움이라고 붙여진 텅 빈 금고의 차이다. 진정한 가치는 인지된 어려움보다 앞서야 한다. 따라서 이 기술은 자기 개발 초보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내적 안정감을 요구한다. 바로 여기서 긴장이 달콤해진다. 너는 따뜻한 도전을 던졌다. 너는 역할을 뒤바꿨다. 내 비필요성을 보여주었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대는 장벽을 시험하려 들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해? 난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설령 다투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흥미로울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하며 장벽을 넘어설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미 미끼를 삼켰다. 네가 던진 수수께끼를 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놀랍다. 상대가 그 논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려 애쓰면 애쓸수록 스스로를 더 강하게 설득한다. 나는 정말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은 자기 확신의 순환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로에 들어왔고 빠져나오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깊이 너에 대한 상상 속에 얽히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어둠의 핵심, 인간 욕망을 움직이는 불변의 엔진에 도달한다. 지금까지 이 시를 따라왔다면 불일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역할을 뒤바꾸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이 긴장이 이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가?
그 답은 모든 현대적 로맨스 서사와 충돌하는 잔혹한 진실이다. 진실은 이렇다. 유혹의 초기 단계는 호환성, 선함, 논리와 거의 관계가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서사의 긴장에 달려 있다. 우리는 더 나은 반쪽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즉, 우리와 완벽하게 맞고 쉽고 이해심 많고 예측 가능한 사람.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욕망은 편리함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욕망은 마찰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조건 목록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다. 네가 스스로를 금단의 열매로 자리매김할 때 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건, 모험이 된다. 더 이상 진열대 위의 상품이 아니라 함정이 가득한 지도 끝에 있는 보물이 된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상대는 더 이상 너를 논리적 평등의 수준에서 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네가 설계한 게임을 이기려 한다. 성공의 심리를 떠올려보자.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목표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한 노력에 정비례한다. 이것이 감정에 적용된 매몰 비용의 원리다. 무언가가 공짜라면 뇌는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이 희생, 땀, 전략을 요구한다면 뇌는 그 투자를 정당화하며 그 대상을 엄청나게 가치 있다고 합리화한다. 네가 금단의 열매임을 암시하는 순간 너는 대단한 일을 해낸다. 상대에게 미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영웅이 규칙을 깨뜨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는 그들의 원초적 본능, 즉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충동을 자극한다. 너는 간접적으로 묻는다. 너는 다를까? 너는 이 복잡함을 다룰 만큼 강하고 똑똑하고 특별한가? 이것은 자존심에 대한 직접적인 해킹이다. 상대는 단순히 너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싶어 한다.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따뜻한 장벽 앞에 서면 내적 독백은 변한다. 초기의 끌림은 경쟁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과 섞인다. 모든 상호작용은 무게를 가진다. 모든 말, 모든 제스처가 내 논리적 방어를 깨뜨리려는 전략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절정이다. 상대가 내적으로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그들의 내에 대한 인식은 다른 모든 쉬운 선택지를 초월한다. 쉬운 선택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어떤 서사적 의미도 없다. 네가 제공하는 것은 훨씬 더 중독적인 것이다. 어렵게 쟁취한 승리의 약속이다. 집착은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난다. 상대가 관계의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것을 멈추고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하기 시작할 때, 상상은 빈틈을 채우고 너를 이상화한다. 접근이 어려울수록 목표는 더 가치 있게 된다. 너는 너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다. 너를 얻기 위한 모험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바로 이 초기 씨름에서 진정한 호환성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가 너의 복잡성을 이해하려 하고 장벽을 극복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그들은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너에게 투자한다. 그것은 음악 취향 같은 평범한 대화보다 훨씬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너를 위해 싸웠다. 그러니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전환점, 감정적 절정은 여기 있다. 너는 감정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무대를 준비한다. 상대가 자기 노력으로 강렬한 감정을 창조하도록 너는 빈자리를 만든다. 그들의 욕망이 채워야 할 빈자리.
그리고 인간의 끌림의 세계에서 잘 배치된 빈자리는 어떤 직접적인 고백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지금 끓는 점에 도달했다. 도전은 서 있고 사냥 본능은 활성화되었으며 상대는 네가 던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미묘한 순간에 다다른다. 바로 해소의 순간이다. 이 기술이 효과를 발휘했을 때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동안 쌓아온 가치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절정이 긴장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해소는 이 긴장을 전략적으로 풀어내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원칙은 이 전략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작이 아니다. 단순히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쾌락이 아니다. 그것을 감정놀이로 활용하는 사람은 곧 독성 관계와 나쁜 인과에 빠져든다. 금단의 열매 효과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다. 필터링과 강화다. 필터링, 수많은 선택지와 낮은 투자 속에서 너는 호기심만 가진 사람과 진지한 사람을 구별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따뜻한 도전은 은밀히 묻는다. 이게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즉각적인 만족만 찾는 사람은 마찰의 첫 신호에서 곧바로 사라진다. 시간 절약이다. 남아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진정한 관심을 보여준다. 너는 감정적 관광객들을 걸러낸다. 강화. 우리가 절정에서 본 것처럼 노력은 인식된 가치를 키운다. 상대가 너를 해독하고 장벽을 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 투자 자체가 너를 더 가치 있게 보이도록 만든다. 해소란 단순히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공정한 싸움 끝에 승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제 해소의 실용적 가이드로 들어가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가? 피해야 할 것은 모든 끌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다. 잔인함이나 무자비한 거절을 피하라. 매혹적인 비밀과 불쾌한 오만 사이의 경계는 머리카락처럼 얇다. 넌 내 타입이 아니야. 혹은 너와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같은 문장은 냉혹하고 최종적이다. 그것은 모든 희망을 죽인다. 금단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썩었기 때문이야. 대신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를 먹지 말아야 해. 내가 너무 달콤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차가운 거절은 방어적 자아를 자극해 후퇴를 낳는다. 따뜻한 도전은 공격적 자아를 자극해 추적을 불러온다. 피해야 할 것, 너무 빨리 항복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너는 모든 긴장을 쌓아왔고 상대는 조금만 압박을 가한다. 그런데 네가 즉시 굴복한다. 네가 맞아. 내가 한 말 잊자. 내일 저녁 먹자. 이것은 네 장벽이 진짜가 아니라 단순한 블러프였음을 알리는 신호다. 신비로움은 무너지고 쌓인 긴장은 보상 없이 방전되며 너의 인식된 가치는 추락한다. 너는 상대의 투자가 실제가 될 때까지 불가능의 프레임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을 고무줄이라고 상상해라. 더 많이 당길수록 놓았을 때 충격은 더 강하다. 이 기술을 진짜 불안감 때문에 사용하지 마라. 만약 네가 근본적으로 상대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고 단지 균형을 맞추려고 이 전술을 사용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비필요성은 진짜여야 한다. 사람은 불안을 멀리서도 감지한다. 그것이 오만으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네가 나는 너에게 너무 복잡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몸짓은 제발 떠나지 마 라고 외친다면 이 불일치는 네 신뢰성을 무너뜨린다. 해야 할 것, 숙련된 실행은 따뜻함을 저항 속에 조율하는 것이다. 상대가 장벽을 깨려 하며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차가운 논리로 대답하지 마라. 대신 따뜻함과 양가적 태도로 응답하라. 미소 지으며 말하라. 너 정말 설득력이 있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장벽은 유지되지만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준다. 그들의 시도를 인정하면서도 즉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라. 내 임무는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상대 스스로 너희의 차이가 사실은 보완적이라고 주장하도록 해라.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 논쟁할 때 그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설득한다. 점진적인 항복, 보상, 최종적 해소는 마치 마지못해 예외를 두는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 네가 더 나은 판단을 거슬러 그들의 노력, 매력 혹은 지성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것처럼 서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확신했어. 하지만 너의 끈기와 재치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졌어. 나는 너를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어.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그는 단순히 너를 얻은 게 아니다. 그는 네가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 통제된 해소의 결과는 너의 역할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너는 더 이상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여가 옵션이 아니다. 너는 독점적인 보상이 된다. 상대는 너를 단순히 카탈로그에서 선택했다고 느끼지 않고 트로피를 얻었다고 느낀다. 이 성취감은 이후 모든 상호작용에서 높은 가치의 기준을 만든다. 힘들게 들어온 사람은 쉽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들은 투자했고 이제 그 투자를 지키려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분해해 조각을 치워두면 깨닫게 된다. 금단의 열매 효과는 단순한 유혹의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 우리가 분석한 것은 단순한 데이팅 전술이 아니라 인간이 가치를 창조하는 근본적인 법칙의 거울이다. 우리는 투명성, 취약성, 완전한 접근성을 설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회가 숭배하는 것은 오직 독점적이고 희귀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관계를 넘어 생각해보자. 사치 경제를 보라. 페라리는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한다. 현금이 있더라도 그들의 독점 모델을 바로 살 수 없다. 구매 이력과 승인이 필요하다. 그들은 인위적인 장벽을 만든다. 에르메스는 버킨백을 진열대에 올려놓지 않는다. 대신 수년의 대기 명단에 올려둔다. 그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희소성을 통한 지위를 판다. 예술, 명문대학, 폐쇄된 사교계도 마찬가지다. 가치는 대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접근의 어려움에 있다. 이 통찰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 이는 곧 내 가장 큰 자산은 네 친절이나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능력임을 뜻한다. 방 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사람은 가장 열심히 사랑받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임무에 몰두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며 타인의 인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의 시간은 소중하다. 중요한 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제한적이다. 그것을 피상적인 것에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착각은 이 기술이 단순히 접근 불가능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가장은 깨지기 쉽다. 진정한 숙련은 진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저절로 희소성을 만들어낸다. 네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너를 움직이는 열정이 있으며 강한 자존감을 지닌다면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쫓을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네, 우린 그러면 안 되는 진짜가 된다. 왜냐하면 너는 실제로 불필요한 드라마나 반쪽짜리 투자를 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유혹은 전술이기를 멈춘다.
그것은 내 내적 충만함의 증상이 된다. 이 통찰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하지만 필요한 결론으로 이끈다. 어쩌면 우리는 일정 수준의 불만족을 느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욕망은 장애물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계에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금지가 사라지고 편리함이 자리를 차지했을 때 욕망을 어떻게 살아있게 할 것인가? 답은 이렇다. 역학은 계속 진화해야 한다. 정복의 긴장은 공동성장의 긴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불을 붙이고 소음에 잠긴 세상 속에서 상상력을 사로잡으려면 금지의 불꽃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남는다. 나는 네가 네 삶 속에서 이것을 되돌아보길 초대한다. 어떤 영역에서 너는 마찰을 두려워해 내 가치를 헛되이 내주고 있는가? 직장에서, 우정 속에서, 관계에서. 얼마나 자주 너는 쉬운 길을 택했고 결국 스스로 가치를 잃었다고 느꼈는가? 금단의 열매 효과는 냉소적인 조작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가장 소중한 자산, 즉,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기억이다. 이것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간 욕망의 그림자를 따라온 이 여정의 끝에 와 있다. 너는 이론을 보았고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며 윤리적 함의까지 엿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너를 향한 질문이다. 행동 없는 지식은 무용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식은 너에게 근본적인 결정을 요구한다. 그것은 두려움 사이의 선택이다. 너무 접근 가능해 선택받지 못할 두려움, 혹은 너무 까다로워 홀로 남을 두려움.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희소성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는지 풀어냈다. 계산된 저항이 어떻게 집착을 불러일으키는지도 보았다. 이제 너는 거울 앞에 서 있다. 너는 외로움이 두려워 스스로의 기준을 희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의 관심, 시간,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었는가? 언젠가 그들이 마법처럼 내 가치를 알아봐 주길 은밀히 기대하며, 어쩌면 진짜 문제는 세상의 잔혹함이나 현대 데이팅의 피상성에 있지 않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신이 늘 열려 있어야 한다. 24시간 내내 어떤 장벽도 없이, 그래야 좋은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시장을 넘쳐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평가절하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공짜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른다고 탓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은 효율을 추구한다.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찾는다. 만약 네가 자신을 그 길로 내놓는다면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 필요한 마찰을 만들어내어 가치를 창조하는 책임은 온전히 내게 있다. 그러니 다음번 네가 그 초기의 연결을 느낄 때, 다음번 갈림길에 섰을 때 네가 쉬운 선택지가 될지 아니면 매혹적인 도전이 될지를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 나는 사람들이 건너뛰는 서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자를 밤새 붙들어두는 수수께끼가 될 것인가? 내 세계를 은쟁반에 올려 내놓지 마라.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얻은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조차 차지하는 것이
특권임을 느끼게 하라. 그것은 네가 오만하거나 조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우주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력으로 가꾸어주고 기준으로 보호되며 자신이 진정한 탐험가임을 증명한 이들에게만 허락된다. 진정한 유혹은 누군가를 내 가치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너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이해가 내 만남의 대본을 다시 쓰는 첫걸음이다. 의식적인 매혹이란 외워둔 문장을 읊는 것이 아니다.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더 이상 단순히 상황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만약 네가 더 이상 게임 속의 말이기를 멈추고 대신 궁극의 보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네 자리는 바로 여기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라. 매 영상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층위를 드러낼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